안녕하세요, 배투비입니다. 오늘도 가면을 안 써서 너무 편해요. 와, 이걸 보세요. 이코노미스트가요, 새로운 랭킹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유리천장지수 8위예요. 랭킹에 포함된 29개국 중에 무려 8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잘난 프랑스보다 한 단계 위고 넘사벽 북유럽 국가 빼면 무려 4위나 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복 터졌네요. 복 터졌어. 백분토론 관련해서 요청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유튜브엔 관련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배투비 올려봤자 들은 소리 또 듣는 걸 테니 필요해지실 테고, 그래도 구독자 요청인지라 제 생각에 재밌어 보이고 아무도 깊게 다루지 않은 부분만 다뤄보렵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자, 일단 뭐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얼마 전에 국민은행, IBK, 하나은행 같은 데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다 떨어뜨려서 걸렸죠. 그래서 다 지금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이코노미스트 그뭐에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OECD 29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없고 비열한 방법이 뭐냐면요, 범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준석 씨를 살짝 패러디하자면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의미 없고 비열한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도 이해 못하고 상대도 이해 못하는 통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대충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죠. 근데 이 경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숫자 먹고 죽어라 이러고 퍼붓는 겁니다. 물론 이 토론 세팅 자체가 사고의 개척과 문제 해결이 테마가 아니라 서로 죽이는 형식이라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지요. 근데 최태섭 씨의 발언 부분을 인용해서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최태섭 씨의 발언을 살짝 바꿔서 이코노미스트의 공신력을 부정하진 않으실 테고, 거기서 매년 내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9개국 중에 맨날 꼴찌예요. 외신이 보는 시점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는 해석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조졌으면 이준석은 범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발언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쵸? 물론 제가 쓴 접근도 되게 야비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의견을 묻는 척하지만 내가 말한 게 절대적 팩트라는 전제를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서 상대방의 답변을 이미 정해놨어요. 쉽게 다시 풀어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9개국 중 맨날 꼴찌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9개국 중 맨날 꼴찌인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차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나요? 나아가 토론을 하다 보면 망각하는 게, 랭킹이란 건 점수 결산의 방식으로 오픈하지 않는 한 발표 기관이 누가 됐든 사회 현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이 꼴통지수 국가 30개국 중에 1위라 했더라 하면, 아, 뉴욕타임즈가 한 말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제일 꼴통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나요? 제가 대학 랭킹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코노미스트의 랭킹을 본격적으로 해체해드리겠습니다. 1번, 우선 이코노미스트의 랭킹 표본 는 OECD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태섭 씨가 인용한 데이터는 2018년 2월 15일에 발표된 2017년 기준 유리천장 지수일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2월쯤에 랭킹을 발표하는데 2019년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냐? 2017년 1월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이 몇 개였을까요? OECD 웹사이트 확인해보면 알죠? 제가 이미 엑셀로 데이터로 옮겨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2017년 1월 기준으로 OECD에는 35개국이 있었어요. 그럼 대체 어느 나라가 누락된 거냐? 이것도 엑셀로 이미 뽑아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18년에 OECD에 가입해서 제외시킨다 쳐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멕시코, 룩셈부르크가 누락됐네요. OECD 꼴찌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꼴찌 면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니까 한번 계속 파보죠. 2번, 유리천장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체 유리천장의 정의가 뭐냐? 어떤 통계와 수치들이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거냐? 이코노미스트에서 채집한 통계는 정확히 10개입니다. 나열해 드릴게요. 1번, OECD 데이터 기준 25세에서 64세 대상으로 남녀의 대학 이상의 학업 성취도 차이. 2번, OECD 데이터 기준 남녀 경제 참여율 차이. 3번, EU 관련 조사기관인 유로스탯 데이터 기준 남녀 임금 격차. 4번, 뉴욕에 소재한 금융 데이터 조사기관 MSCI 데이터 기준의 여성 고위직 관리직 비율. 5번, 동기관의 데이터 기준 여성 임원 비율. 6번, 경영대학원, 다른 말로 MBA 입학시험인 GMAT을 주관하는 기관인 GMAT의 시험 응시자의 여성 비율. 7번, 각국 정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 여성 비율. 8번, 자녀당 평균 양육비. 9번, 국제노동기구 데이터 기준의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 10번, 동기관의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건 배투비 따로 박살내지 않아드려도 됩니다.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MBA 입학시험 응시율과 남성으로 인한 여성의 불평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둘째치고 난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둘째치고 미국에서도 GMAT이 무슨 시험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튼 남녀 임금 격차, 유로스탯 임금 격차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지만 개인의 성격이나 직종의 성질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A-B식의 통계니까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을 보고 싶으시면
싶으시면 제가 올린 조던 피터슨 임금격차 토론 영상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제가 고정박은 댓글에 곤룡이라는 분이 임금격차의 존재에 대해 꽤 전문적인 주장을 펼쳐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접근성과 전문성은 충분히 타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 그래 이거요. 25세에서 64세 사이의 대학 이상의 학업 성취도. 아니 한국 같은 나라에서 50대 이후의 세대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세대를 이런 학업 성취도 관련해서 1대1로 통계에 포함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튼 제가 짚어드리려는 점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랭킹이란 건 통계를 뭘 사용하건 연구를 어떻게 했든 끝에 가서 점수를 결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인용됐으니까 당연히 각 점수의 비중을 책정해야 되죠. 이게 또 엄청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서 말씀드린 개수들의 인과성이나 의미가 뭐 100% 확인됐다 쳐도 각 개수가 총점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근데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랭킹을 매기는 과정에서 이 비중으로 인해서 결과가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저는 2015년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아주 좋은 예로 제가 영상 초입부에 보여드린 한국이 8위가 될 수 있는 랭킹은 대학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2%, 경제 참여율 3%, 임금격차 2%, 고위 간부관리직 여성 비율 3%, 여성 임원율 2%, 양육비에 대한 비중 15%, 여성 출산 휴가에 대한 비중 2%, 남성 출산 휴가에 대한 비중을 32%, MBA 입학 시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MAT 시험 여성 응시자 비율을 36%로 잡고 여성 국회 참여율을 4%로 잡으면 한국이 총 8위, 북유럽 국가 제외하면 4위로 랭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랭킹이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사실 제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건데요. 이건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개인의 성향과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참여율 수치.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스스로 일 안 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호는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나아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서양 국가랑 동양 국가는 가족이란 개념이 많이 달라요. 쉽게 말해 저 경제 참여율이 여성이 원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여성의 의지와 바람에 반해서 저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 통계 표본을 따로 잡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력서를 이미 여기저기 뿌린 전력이 있는 비슷한 스펙의 여자 10,000명을 국가별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비교했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접근법이 왜인지 아세요? 모든 국가의 모든 여자가 직장에 대한 눈높이가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과 모순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5번. 이건 뭐 다시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 고위 간부직 여성 비율 이건 긴 말 않겠습니다. 단순 평균 임금의 차이도 100% 성차별을 기인하냐 마냐 갖고 논란이 많은데 그보다 더 애매한 간부직 여성 비율을 성차별을 직결시킨 수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개같은 시스템인데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회사도 잘 굴리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용품이랑 화장품 영업사원은 왜 다 여자입니까 그러면? 그건 왜 말이 없죠? 메리 케이 애쉬 회사 이름 자체가 여자 이름이에요. 메리 케이 애쉬 거기 최고 영업사원 되면 캐딜락 한 대씩 상으로 주곤 했는데 그 캐딜락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세요? 분홍색이었습니다. 제가 토론 영상들을 번역하고 해설한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역을 하면서 자막에 다 담을 수 없는 뉘앙스나 표현이랑 보이지 않는 공수의 교환을 알고 보시면 재미가 배가 되기에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 영상이 많다 보니 당연히 배경 정보나 인용고 같은 것들이 낯설고 위키피디아나 구글에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드리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분 토론은 다룰 건덕지가 없어요. 우선 공수 전환이 없어요. 이준석은 살짝 피하고 씹어먹던지 막아내고 씹어먹어요. 한 80%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덩치 큰 챔피언의 아량이나 자비도 없어요. 끝에 가서 DC 인사이드 드립친 거 이준석 씨도 알아요. 그거 다 멘탈 터는 방법이죠. 상대가 아무리 개병신이지만 DC에서 읽은 거 드립쳤을까요? 설마? 여튼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번 파보고 싶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어서 다뤄봅니다. 조만간 좌우탐구 시리즈 마지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투비였습니다.